네, 이번 시간에는 역학 2-3절 그 위치에 의존하는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 힘 F라고 하는 게 1차원성에서 function of x, F가 만약에 어떤 위치에 의존하는 힘, x만의 함수면 우리가 이제 힘 F는 ma 이렇게 쓰잖아요. ma를 내가 이제 x 더블 닷 이렇게 쓸게요. x 더블 닷 이렇게 쓰면 요거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만약에 힘이 x만의 함수로 주어지면 요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갖다가 포지션에 대한 함수, 포지션에 대한 위치에 대한 미분으로 그 변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위치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변환을 시켜주냐면 얘는 m에 이게 x의 더블 닷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니까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준 게 가속도인데 요 놈을 가지고 내가 dx를 나눠주고 곱해주면 체인 룰을 적용해주면 m에 dv dx x를 나눠주고 곱해줘 dx dt 이게 체인 룰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 게 이놈이 물체의 속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m에 v에 dv d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v에 dv dx 내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시켜주는 걸 그 위치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내주면 그게 이제 v dv dx가 돼서 우리가 힘 F는 어떤 힘이 위치에 대한 함수면 얘의 운동 방식은 F는 ma인데 m에 mv dv d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v dv dx라고 하는 건 요 놈은 m에 얘는 m dv 얘는 v제곱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v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요 놈을 미분해주면 2v dv dx 이거잖아. v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v dv dx니까 v의 dv dx하고 이놈이 같으려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돼. 그죠? 그럼 내가 이제 2분의 1 v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게 v dv dx가 된다. 이 mass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this is just constant. 그래서 요 놈이 미분 연산자로 이렇게 들어가면 1/2 m v squar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constant이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 뭐지? 이건 그냥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 F가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 힘 F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의 위치에 따른 변화량이에요.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가지고 이 물체가 x0에서부터 뭐 x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이놈이 힘을 점점 가하면은 가속도가 생기고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그 운동 에너지의 그 위치에 따른 변화량이 바로 힘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위치에 따른 변화량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m의 dv dx 이게 힘이 위치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 힘 F는 운동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고 내가 이놈을 갖다가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를 m이라고 하는 놈을 x0에서부터 x까지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이놈을 움직여. 그러면 얘가 x0에서 x까지 쭉 움직일 때 이 놈을 이때 이 힘이 한 힘 F가 작용이 되어가지고 이 물체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이 힘이 한 F of x dx 얘를 x0에서부터 x까지 이 힘 F가 한 일을 계산을 해주면 이 놈은 뭐죠? 힘 F는 dt dx와 같으니까 내가 x0에서부터 x까지 얘는 뭐냐 하면은 이 dx dx가 되는
저기 캔슬이 되니까 얘는 그 운동 에너지를 쉽게 해서 미분을 해주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놈을 다시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지 뭐. 그래서 얘는 뭐냐면 t of x에서의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x0에서의 운동 에너지. 여기 x0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tx0 혹은 뭐 t0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t는 뭐냐면 t of x라는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야. 델타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 F를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위치에 의존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포지션 디펜던트한 힘은 보통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면 중력 보통 지표면에서 중력이 얼마죠? mg, 컨스탄트지. 컨스탄트라고 하는 놈도 위치에 의존하는 힘의 하나의 스페셜한 케이스야. 위치에 의존한다고 해서 모든 힘이 다 위치에 의존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위치에 의존하는 힘 중에 컨스탄트라는 것도 위치에 의존하는 힘으로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일정한 힘을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을 쭉 가하면 점점 얘가 이제 그 속력이 증가해가지고 초기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나중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뭐냐면 이 힘이 한 일이야. 그게 1 에너지 정리잖아요. 이게 1 에너지 정리야. 그래서 이 물체의 한 일은 1 에너지 정리.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같으니까 보통은 힘이 그래서 이 F of X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위치에 따른 변화량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1 에너지 정리를 유도를 했듯이, 내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점점 증가를 하면, 물체를 내가 이렇게 낙하를 시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딱 낙하를 시키면 초기에는 얘가 운동 에너지가 0이었더니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감소하지? 위치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에 따라서 감소를 해.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시간에 따라 증가를 하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V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힘 F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도 나타내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주면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f of x의 dt dx라고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dv dx의 dx의 x0에서부터 x까지.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x0에서의 포텐셜, 초기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나중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포지션에 의존하는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해서 그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해주면, 그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방, 운동 에너지의 플러스 변화량하고 같고,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의 마이너스 변화량하고도 같다.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같다는 얘기는 뭐죠? 둘이 같다는 얘기는 t of x 마이너스 t of x0는 v의 x0 마이너스 v of x.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x 지점에서는 x는 x끼리, x0는 x끼리 묶어주면 x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놈이 좌변으로 가면 플러스 v of x. x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요게 이놈이 오른쪽으로 x0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x0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하고 같다. 어느 지점에서 계산을 해도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같다.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구하면 모든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같다. 이게 뭐죠? 이게 항상 일정하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E라고 쓰고, 이거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다, 미케니컬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보존이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 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사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다 0이야. 그럼 어떤 물체를 내가 그냥 이렇게 밀면 계속 속력이 증가하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항상 같을 수가 없어. 힘이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그놈을 상쇄시키는 한 놈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다른 에너지가 감소를 해서 그 두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해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정의가 안 되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려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x의 함수를 x로 미분해줘서 어떤 펑션을 주는데 그 펑션이 x의 함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힘이 x의 함수일 때는 포텐셜, 다시 얘기합니다. 힘이 x의 함수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해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주는 그런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다 이렇게 해요. 보존력이다, conservative force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존력은 어떤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주는 힘. 근데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주는 힘은 어떻게 된다고? 힘의 위치에 의존하는 힘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위치에 의존하는 힘이 아니거든. 그런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돼. 마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죠. 공기 저항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죠. 저항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거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힘이 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만이 보존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뭐 일반적인 x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v주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v 제곱은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v. 그래서 얘는 v 제곱은 얼마냐면 역학적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를 에다가 2를 곱해주고 매스를 나눠주면 이게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v라고 하는 걸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이놈 이렇게 될 거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속도니까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 운동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건 이제 속력을 크기 자체로 보면 이놈은 실수가 돼야 되는데 이 분모와 이 루트 제곱근 안에 있는 놈이 양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실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속력이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 항상 토탈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하고 포텐셜이 같으면 속력이 0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크면 항상 속력이 그 실수값을 갖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 이렇게 골짜기로 된 포텐셜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x고 이게 포텐셜 에너지야. 이러한 포텐셜이 존재하는데 물체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그렇죠?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만큼이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를 따라서 쭉 갔다가
올라갈 수 있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갈 수 있는 최대값은 여기까지가 되겠지 뭐.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겠지. 그게 뭐냐면 요 영역은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라서 여기에서는 운동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운동이 가능한 영역. 그리고 요 두 지점은 뭐냐면 두 지점은 역학적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 이 물체의 속력이 지로가 돼.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얘기하고, 전환점 혹은 터닝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물체의 운동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되니까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터닝 포인트다. 역학적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이제 이 영역에서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데 얘가 위로 못 올라가죠. 이쪽 위로 못 올라가죠. 이쪽 바깥에 있는 영역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큰 영역이라 이 영역에서는 운동이 불가한 영역이죠. 운동이 불가한 영역. 이거는 운동이 불가한 영역.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보다 큰 데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운동이 불가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지금 가장 우리가 심플한 예제로 예제 2-3-1을 보면 자유낙하 프리폴 모션. 자유낙하 운동. 내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떤 높이 h에서 물체가 질량이 m인 놈이 이렇게 놓여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높이를 갖다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내가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정의할게요. 플러스 x 방향. 그러면 이때 물체를 갖다가 이제 딱 놓으면 이 물체는 중력 장하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죠? 이걸 딱 놓으면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은 mg였냐? mg. 그다음에 이쪽 방향을 내가 x 햇 뭐 이렇게 쓸게요. 단위 벡터 혹은 i 햇. 내가 i 햇이라고 많이 썼는데 i 햇이나 x 햇이나 같은 표현인데 이쪽 방향에 단위 벡터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x가 지로인 지점에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정해주면 돼. 그러니까 바닥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주면 이 물체의 운동 방식이 어떻게 되죠? F는 mg가 되고 이 중력과 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 근데 코오디네이트 좌표는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얘는 크기는 mg고 방향은 마이너스 x 햇 방향. 그죠? 그래서 이제 힘 F of x를 주면 이거 마이너스 mg야. 이때 힘이 위치에 의존하는 힘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제 이 자체로서는 이 경우는 이제 컨스탄트가 되겠죠. 컨스탄트가 되는데 컨스탄트도 위치에 의존하는 힘의 하나의 스페셜한 케이스다. 그래서 내가 이놈을 가지고 F는 mg고 얘로부터 우리가 힘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정의를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를 해주면 힘이 위치에 의존하니까 얘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와의 관계식은 힘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dv dx mg dx는 dv가 되고 이놈을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x가 x0에서부터 x까지 V는 V0 이걸 X0에서부터 X까지 양변을 적분해주면 여기 좌변은 그냥 mg에 x-x0가 되고 우변은 x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x0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주겠지 뭐. 만약에 내가 이제 x0를 바닥으로 잡아주면 if x0 is equal to 0
그리고 이거 x지를 내가 바닥으로 잡아주면 바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바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x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인 x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x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x가 됩니다. x라는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x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힘 F가 mgx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줬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 역학적 에너지 같은 거 이제 정의해 줄 수 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 경우는 mgx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mgx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셋업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물체를 지표면에서 V0의 속력으로 쐈어. 그리고 이제 물체가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물체가 최고점에 딱 도달했을 때 X가 X 맥시멈이 됐을 때 그때를 최고점의 높이라고 하면 이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최고점의 높이는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력을 정지하는 거겠죠, 뭐. 그죠? 쭉 가서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의 데피니션은 꼭대기까지 탁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최고점이니까 이러한 사실로부터 x 맥시멈을 내가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보통 어떻게 구하죠? 이 중력장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 mg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그 정의가 되는 보존력이기 때문에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은 다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구나.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 x라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면 초기의 역학적 에너지 mv0의 제곱 더하기 mgx0 초기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 이 최고점에서 나중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x 맥시멈일 때 역학적 에너지 x가 0일 때 역학적 에너지 두 놈은 같아야 되니까 이거 x0를 내가 0으로 놨으니까 이 놈은 0이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력 최고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래서 그 초기 위치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그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x하고 2분의 1 mv0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v0의 제곱은 2gx 맥시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점의 위치는 초기 속력이 정해지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위치는 2g분의 v0의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계산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보존력이라는 게 뭔가 보존력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했고 그 다음에 그 보존력이 되기 위한 조건 포텐셜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한 가지 더 예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탈출 속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배웠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요 상황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좀 달리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